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 대하에서 보령 웅천 구간 복선 전철화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구간이 복선화되면 장항선이 완전한 복선 전철로 탈바꿈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4년 착공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군산 대하에서 보령 웅천 구간의 복선화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단선 철도로 운행되면 전라 충청권의 물동량과 이동량을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장항선 구간 중 대하, 웅천 간 구간은 수도권과 호남권을 잇는 철도망 중 유일하게 단선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단선 추진은 향후 군산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열차 운영 효율성 확보 그리고 고속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선 전철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하에서 웅천 구간은 신창에서 웅천 구간과 익산에서 대하 구간 사이의 39.9km를 연결합니다. 복선화가 완료되면 장항선의 선로 용량이 기존 51회에서 164회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충남 서천에서 서울 영등포까지의 소요 시간이 3시간 10분에서 2시간 40분까지 줄어듭니다. 장항선 전 구간 복선화로 서해선, 성능 산단선, 그리고 익산 대하 복선 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지역의 수송 체계를 구축해 선로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고속화 서비스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장항선 여객 열차 및 화물 열차 운행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까지 장항선 복선화를 마칠 계획.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하에서 웅천 구간 복선화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군산 대하에서 보령 웅천 구간 복선화로 서해안 고속철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검증 기반이 군산에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440억 원을 들여 군산도로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을 만듭니다. 도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을 만든 데 이어 내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 20여 킬로미터에 고속주행 성능 검증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6년도까지 동군산 나들목과 군산항을 오가는 30km 구간을 기술 실증 지역으로 만듭니다. 도는 실제 도로의 실증 기반까지 구축되면 상용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의 공동발전 첫걸음이 될 금강하구 마스터플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지난달 27일 올해 제1차 군산 서천 행정협의회를 열고 금강하구 그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지역 상생 강화와 청색기술 활성화, 탄소 중립 선제 대응,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란도를 국가정원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최종 보고는 오는 1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군산 수제맥주 영업장이 이달 중에 개장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개장을 한 이후 시연 등을 거쳐 11월부터 수제맥주를 본격 시판할 계획입니다. 영업장은 수제맥주 9개 품목 양산 준비를 끝냈고 앞으로 16개 제품까지 늘려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 제보스토리 1899는 지난 2018년 옛 수협 동부 위판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수제맥주 영업장과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전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군산 강서특구는 공동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해 우수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연구소 기업 설립과 기술 이전 사업화로 세제 혜택과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 성장은 물론 군산 산업 생태계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 오식도동. 이곳에 위치한 전기차 부품 소재 업체는 사업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금액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게 많고요. 다른 대기업이나 외국 쪽에
이제 컨택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쪽에. 업체가 시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위해 눈 돌린 곳은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하면 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고 기술 지주회사에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5년, 지방세는 7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습니다. 1년 동안 사업자금 2억 원을 지원받아 기술 이전 사업화, 이른바 R&BD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드는 것들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시고 세제 혜택도 많이 주세요. 이제 기업들은 이제 영세하고 뭐 작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거 해주시니까 이제 기업에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그쪽에. 기술 및 시제품 개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받기 위해 올해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 등록한 강소기업은 모두 7곳. 이 가운데 6곳이 전기차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R&BD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15곳으로 역시 전기차 부품 특화 기업이 절반을 넘어섭니다. 이 밖에도 기계 장비, 식품, 에너지 관련 기업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대학교, 연구기관과 함께 제조업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기 위해 강소기업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55개의 연구소 기업과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1,684억 원, 부가가치 1,538억 원과 고용 유발 858명의 경제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를 활용한 강소기업 육성이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해줄지 주목됩니다. 군산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중앙상가의 순대국밥 특화거리가 고객선 설치, 점포 간판 정비 등을 마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신영시장에는 생선 건조장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생선 건조 과정에 대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고객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구시장길의 점포를 보존해 창업 희망자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거점 공간 육성 사업과 상권 공실 내 창업 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세들 허브숲 공원과 중앙동 폐철도 부지가 경관숲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들 경관숲 조성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들 허브숲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58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식 공간, 생태 정원 등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당동 폐철도 부지는 도심 경관숲으로 조성돼 인근 신영시장 옆 도시재생숲과 연계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군산 청년들의 지원으로 창업한 청년 업체들은 모두 45개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용과 공방 식음료 등 참신한 감각과 지역 특성을 살린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청년들을 통해 창업한 업체는 지난 3년간 45개, 연도별로는 2019년에 15개, 2020년 24개, 올해에는 6개의 업체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업종을 살펴보면 영상 제작 등 정보통신업이 4곳, 식음료업 13곳, 제조업 20곳 등입니다. 이 중에는 청년 창업가만의 젊은 감각과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입힌 업체가 많습니다. 공유 주방과 시설 대여 등 공유 경제를 활용한 업체, 가방 공방과 가죽 공방 등 이른바 MZ세대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여가 활동을 노린 업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창업 아이템을 연계해 자리를 잡은 곳도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초원사진관 근처에 필름 카메라 판매와 필름을 현상해주는 업체를 열어 군산의 필름 카메라 성지로 자리 잡은 곳이 있는가 하면 군산의 특산물로 발돋움한 메가를 사용해 수제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열어 군산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한 모든 업체가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는 상황.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청년 창업가는 원활한 운영과 경영 전략 발전을 위해 창업 이후에도
창업가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게 좀 아쉽죠. 그러면 지역 창업가로서 서로 느낄 수 있는, 갖고 있는 이런 부족한 면이나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교류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청년만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 창업가들. 창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 새만금 산학융합원이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는 직업훈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산학융합원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직무향상 훈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타타 대우 상용차 교육장에서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시스템 기반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군산의 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군산시는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이달부터 2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모두 21대로 지난해 5월에 설치됐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인수검사가 1년가량 늦어져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를 넘기면 과태료는 속도에 따라 7만 원부터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더글라스 아이 안경원이 관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쌀과 라면 등 먹거리들로 구성된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새싹 어린이집이 바자회 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인 151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